근데 30대 초반부터 당뇨, 그다음에 고혈압 이런 증세가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제가 볼 때는 아마 과음, 과식, 그다음에 과도한 흡연,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주어서 지금 국정원 얘기로는 이 지금 패턴을 바꾸지 않으면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뭐 할아버지, 아버지 모두 뭐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는데 맞습니다. 가족력도 있다고 봐야 됩니까? 예, 그러니까요. 할아버지인 김일성이가 1912년생이고 82세에 심근경색으로 사망했습니다. 예. 근데 그 아버지인 김정일은 그보다 10여 년 더 짧게 살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71세 역시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을 했습니다. 그동안 뭐 이 사랑하는 자제분이라든지 이런 고귀한 자제분 이런 표현을 썼는데 최근에 향도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향도. 이 향도는 북한 그 조선어 사전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혁명 투쟁에 나아갈 앞길을 밝힌다. 이건 최고 지도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게만 쓰는 용어인데 이걸 김주애와 함께 썼다고 하는 것. 이것을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초고도 비만 상태라고 국가정보원이 분석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체중은 140kg대로 심장질환 고위험군에 해당합니다. 30대 초반부터 고혈압과 당뇨 증세가 보이기 시작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현 건강 상태를 개선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족력인 심혈관 계통 질환이 나타날 가능성이 국정원은 김정은 위원장이 기존 약제가 아닌 다른 약제를 해외에서 찾고 있는 동향을 포착했다며 기존의 약으로만 다스리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의 딸 김주애의 후계 구도도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김주애가 북한 주민들에게 반감을 살 것을 우려해 대외 노출 빈도를 줄이고 있지만 후계 수업은 비공개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정원은 특히 북한이 김주애를 부르는 호칭에 주목했습니다. 후계자나 수령에 대해서만 쓰는 향도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것으로 보아 상당한 정도의 후계자 구도가 어느 정도 붙여져 가는 것 아니냐. 국정원은 아직 후계자가 확정된 건 아닌 만큼 다른 형제가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상태와 후계 구도 수업은 별개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김정은의 계속되는 건강 이상설 등 북한 내부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데요. 자,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보신 것처럼 김정은의 몸무게 140kg, 그리고 뭐 초고도 비만, 뭐 심장 질환 고위험군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그럼요. 이 근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국정원이 아마 그동안 꾸준히 추적을 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정확한 정보의 그 소스가 무엇인지 밝히지는 않았습니다만 김정은이 아버지로부터 권력을 물려받은 게 2011년 말이었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대략 100kg 미만이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좀 홀쭉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 이후 한 10년 동안 140kg으로 늘었다가 안 되겠다 그래서 120으로 좀 20kg 줄였는데 다이어트 좀 최근 하고요. 다시 140kg으로 늘은 거거든요. 그래서 김정은이 지금 1984년생이니까 40살입니다. 근데 30대 초반부터 당뇨, 그다음에 고혈압 이런 증세가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제가 볼 때는 아마 과음, 과식, 그다음에 과도한 흡연,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주어서 지금 국정원 얘기로는 이 지금 패턴을 바꾸지 않으면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뭐 할아버지, 아버지 모두 뭐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는데 맞습니다. 가족력도 있다고 봐야 됩니까? 예, 그러니까요. 할아버지인 김일성이가 1912년생이고 82세에 심근경색으로 사망했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인 김정일은 그보다 10여 년 더 짧게 살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71세 역시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 건강으로 보면 할아버지나 아버지보다도 오히려 더 열악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좀 건강관리 본인이 스스로 했었어야 예, 되는 거 근데 아닌가요? 사실은 건강관리를 그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최고의 의사, 최고의 뭐 약품 뭐 이런 걸로 관리를 했겠지만 그러나 지금 가족력도 있고 또 본인이 제가 볼 때는 아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중에 가장 큰 원인은 저는 스트레스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심한 우울증이 있고
관련된 약도 복용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밤에 잠을 제대로 자질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체중이 너무 많이 나가니까 신발이 맞질 않아 가지고 추운 겨울에도 샌들을 신기도 하고. 그랬죠. 저 모습 봤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상당히 건강 상태가 안 좋은 것이 결국 후계 구도를 빨리 재촉하는 그런 원인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어쨌든 이 복용하는 약이 있을 것 같다고 추정하셨는데 지금 국정원 정보 보면은 다른 약을 찾아야 된다. 뭐 이런 동향이 좀 파악됐다고 하는데 자, 그럼 건강 상태가 더 심하다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이런 예. 부분은 좀 어떻게 저희가 추정해 볼 수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요. 지금 다른 약들을 찾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 내부에서도 찾겠지만 네. 사실 북한 내부에서 뭐 명약을 생산하는 것도 아니고. 있으면 벌써 찾았겠죠. 그럼요. 그러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해외 공간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외 공간을 통해서 지금 당뇨, 그다음에 고혈압, 그 외에도 우울증이라든지 지금 상황을 뭔가 타개하게 전환시키기 위한 좀 특별한 약을 구하는 동향이 아마 국정원 정보망을 통해서 포착이 된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북한 내부에서도 지금 건강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접근하고 있다. 이 지도자의 건강 문제는 우리 대한민국으로서도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문제이죠. 그렇죠. 어쨌든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게 이제 후계 구도 얘기로 좀 넘어갔었는데 네. 좀 더 그 얘기 해보자면은 뭐 요즘 들어 부쩍 딸 주애가 이제 방송 화면이나 신문에 많이 나오는 거 볼 수 있었는데 자, 주목할 만한 점이 이제 향도라는 표현을 쓰던데 이 향도가 무슨 말입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딸 주애가 2013년생입니다. 네. 나이도 11살. 11살이죠. 네. 우리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그 정도 나이밖에 안 그렇군요. 되는데 근데 공식적으로 등장한 게 2022년이었어요. 2년 전 11월 북한이 화성 17형 괴물 미사일을 쏘는 그 현장 네, 9살 순환 때군요. 비행장에 나왔거든요. 네. 그걸 시작으로 해서 그동안 아버지가 다니는 곳에 그림자 같이 따라다녔습니다. 근데 대체로 후계자로 주목하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예요. 하나는 아버지가 다니는 그 현장 그 지휘 활동에 다니는데 대략 군사 활동이 60-70%, 예. 나머지 경제 활동 기타인데 여기에 이제 딸 주애가 계속 쫓아다니는 것, 이 분명히 후계자 수업과 연관돼 있다라고 보는 후계자 것이고 수업이다. 그동안 뭐 이 사랑하는 자제분이라든지 이런 고귀한 자제분 이런 표현을 썼는데 최근에 향도라고 하는 예. 표현을 썼는데 향도. 이 향도는 북한 그 조선어 사전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혁명 투쟁에 나아갈 앞길을 밝힌다. 이건 네. 최고 지도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게만 쓰는 용어인데 이걸 김주애와 함께 썼다고 하는 것. 예. 이것을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후계자일 가능성에 지금 주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딸 주애 어쨌든 딸 여성인데 오늘 북한 노동신문 보니까 또 이런 것도 나옵니다. 여성들은 남자와 똑같은 사회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라고 보면 예전에 북한에서 좀 찾아보기 힘든 어떤 말인데 북한이 최근 들어서 여성 노동 등 여성의 어떤 경제적 역량을 좀 강조하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는데 네. 이것도 보면 딸 주애의 어떤 후계를 올리기 위한 큰 그림이다. 이렇게 그 봐야 됩니까? 연관성이 있어 보여요. 왜 그러냐면 북한은 뭐 아시다시피 유교 전통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예. 가정 내에서도 아버지 권위가 높거든요. 여성들의 권위가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예. 근데 보면 작년 말에 김정은이 5차 어머니 대회에 나와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어머니 역할을 강조했어요. 그리고 보면 지난 7월 초죠. 북한이 노동당 전원회의를 열었는데 거기에 주목할 만한 인사가 있습니다. 뭐냐면 네. 북한의 근로단체 부장이라는 조선노동당 근로단체 부장인데 근로단체 부장의 여성 김정순이라는 여성이 임명이 됐는데 예. 노동당 역사상 처음이라는 처음이었다.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성의 역할을 강조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7월 30일이 남녀평등권 법령을 발표한 기념일이었는데 여기서 여성은 남자와 똑같은 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아마도 앞으로 여성을 후계자로 세우는 건 역대 없었던 일인데 이걸 세우는 것은 그동안의 인식과 이걸 바꿔야 되는 건데 이것과 연관이 돼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추정이 가능한데 예. 이건 앞으로 이제 정말 주애가 진짜 후계자일지 여부는 국정원도 다른 형제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이미 그렇습니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김정은에게는 자제가 셋으로 알고 있는데 예.
여기 아들도 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뭐 첫째랄지요. 예. 그래서 이 아들이 있다는 얘기인데 이 아들을 내세우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는 아직 확인할 수는 뭐 없습니다. 건강 이상설 등 많은 얘기가 나오고 나오고 있는데 확인되지는 않고 있죠. 예. 그래서 지금 국정원도 조심스럽게 김주애를 확정하지는 아직 못하고 네. 바뀔 가능성도 여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뭐 북한도 지금 요새 여름이라서 뭐 장마철이기도 해서 뭐 기록적인 폭우가 많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자, 어제 김정은 위원장이 피해 현장 찾아서 이 피해 상황 두고서 이제 간부들 질책했다고 하는데 그 관련 내용 보고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피해 복구 대책을 철저히 강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의 엄중한 사태가 보여주는 심각한 교훈 또한 다시금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큰 물 피해 방지 대책을 전혀 세우지 않아 불필코 재난적인 상황을 초래하고야만 해당 국가기관과 지방의 일꾼들의 직무태만 행위를 엄하게 질책하셨습니다. 네, 이 내용이 어제 저녁에 방송이었고 오늘 아침 신문에도 또 이 내용을 대대적으로 보도했거든요. 그렇죠. 김정은이 구조 현장 직접 지휘하는 모습 보이는 것은 어떤 의도로 보이십니까? 예. 그러니까 뭐 보통 심각한 게 아닌 것 같아요. 네. 압록강 일대에 엄청난 진물난리가 났고 예, 여기 아마 보니까 지금 차가 저렇게 잠겼습니다. 예, 김정은 지금 탄차량이. 김정은의 그 SUV가 지금 바퀴가 다 잠긴 걸로 보면 예. 지금 압록강 일대 신의주라든지 또 압록강에 있는 그 섬이 있습니다. 거기에 북한 주민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데 상당히 많은 인명 피해가 아마 수천 명의 피해가 났을 가능성. 예. 지금 헬기가 지금 나서 이 인원들을 옮기는 그런 장면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봅니다. 첫째는 김정은이 정말 인민의 위대한 지도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네. 인민의 피해 현장에 최고 지도자가 나타나서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는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인데 네. 그러면서 책임은 아래 사람들에게 전가하고 있거든요. 사실 오늘날 이런 피해가 자꾸 반복해서 발생하는 것은 사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최고 지도자들의 실정에서 비롯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하루아침에 극복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 이게 홍수 피해를 막으려면 이 사회 간접 자본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그곳에 투자를 하고 오랫동안 이걸 해야 되는데 네. 사실 김정은도 들어서서 핵미사일 개발에 올인을 했고 그렇군요. 보여주기식 아파트 짓고 이런 데만 집중을 했거든요. 예. 이런 자원을 왜곡되게 낭비했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이고 그 책임은 오로지 본인에게 있는 것인데 책임을 아래 사람에게 전가하는 모습. 그렇군요. 결국 이것은 앞으로 이것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원성, 체제가 흔들릴 수 있는 것을 염두에 둔 그런 일련의 발언과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진작에 했어야 되는 상황이었군요.